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독서론 세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은 하나, 둘, 셋, 세 개 문단이 있고요. 이제 독서는 여러분이 문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그 1문단, 첫 문단은 좀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으시다가 대략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그러면 스피드를 올리는 식으로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표시 있잖아요. 표시, 밑줄 같은 표시, 동그라미 표시, 이를 좀 최소화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그러면 여기 단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어라고 하듯이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합니다. 요거 표시를 좀 해둘게요. 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형이의어는 서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독자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독자가 동형 의미를 읽고 떠올린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문장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문단,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 우리 따옴표는 표시를 좀 해둡시다.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있다. 동형이의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언어생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그 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자가 동형이의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게 되고 빈도가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네요. 의미 확정을 위해서 그것이 문장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와 지닌 의미가 문장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어울리는 경우가 있고 안 어울리는 경우, 그러면 동형이의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어울리지 확인한다. 3번 독자는 동형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요거 밑줄 쳐둘게요.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 의미 연결이나 상황 등에 대한 해석이 한정된다. 그러면 제약이니까 한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사과를 깎았다. 그러면 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pologize, 미안해 하는 사과하고 다르죠. 나는 미안해 하는 사과를 깎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제약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는 한정되죠. 그런데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면 사과를 받은 것인지, 그죠? 용서, 미안해 하는, 그다음에 과일을 받은 것인지가 제약성이 약하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뒤 문맥을 보고 이것이 과일인지 용서인지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동형의미가 쓰인 제약성이 강할 때는 쉽게 한정할 수 있지만 약할 때는 유보를 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문맥이 형성되면 그때 확정하면 되겠다. 자, 동형이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를 좀 바꿀게요. 왼쪽에 본문이 있고요. 동형이요. 오른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요 말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봅시다. 자,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자,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의미 확정하지 않으면 그를 이해하기 힘들다. 맞는 말이겠죠. 동형이어는 별개 단어들이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거 맞네요. 동형이어는 표기가 같은 것끼리 대체로 비슷한 빈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볼까요? 자,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고빈도가 있고 저빈도가 있고 중빈도가 있고 그 정답이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5번 선지 볼까요? 동영이의가 쓰인 문장은 제약성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그죠? 제약성이 강한 경우는 의미 확정이 쉽고 약한 경우는 어렵고 맞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을 이해한 거. 기억은 요 문장입니다. 문맥을 살핀다. 자, 문맥에 따라 동영이어 중에 고빈도가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왜 새로 만듭니까? 그 국어사전 새로 만들면 안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 이렇게 X를 하고요. 2번.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영의 의미를 확정한다. 문맥을 살피라 그랬잖아요. 고려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영 의미죠.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고빈도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고빈도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문맥에서,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제약성이 강하면 그 문맥에 한정된 동영의를 확정하면 됩니다. 고빈도 단어 중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의미로만 한정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제약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정되죠. 다양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고빈도 단어 중에 문맥적 의미가 어울리지 않으면 그 동영이어 중에 다른 단어 중에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그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쌤이 문제를 보기를 왼쪽에다 두고요. 자, 선지를 오른쪽에다 두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에 읽은 글과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그러면 이 배가 선박인지 아니면 과일인지가 모호한데 제약성이 매우 약해서 둘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은 확정할 수 없어요. 문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에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걸 떠올렸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성이 약합니다. 더 봐야 됩니다. 몇 개 사서 집에 돌아온, 그럼 선박을 사올 수는 없잖아요. 봉투에서 선박을 꺼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에서 이 배가 동영이의어 중에 과일이라고 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버지 다리를 베고 할 때 이 다리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 신체 일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다리가 또 뭐 있죠? 우리 강을 건너는 교량이죠. 교량. 대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량을 베고 잘 수는 없으니까 바로 신체로 바로 확정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배다라는 단어가 교량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제약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인지 과일인지 헷갈렸어요. 그럼 1번 제약성이 약해요. 그 다음에 확정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맞네요. 그 다음 B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도 과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계속 읽었는데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배의 두 가지 의미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어울리는 거죠.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래서 과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이 앞문장과 앞의 문장과 연관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앞에 있는 문장이 이제 앞에 있는 문장이 세 번째 문장이 몇 개 사서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배를 보았다, 배를 좀 좋아했다 이런 말하고 연관 문맥으로 연결해서 의미를 배를 과일로 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리를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신체 부위로 다리를 베야 되니까. 그러면 제약성이 강하죠.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면 신체 부위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정확하게
독서론을 풀어야 되는데요. 독서론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독서론도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론은 독서 중에서 매우 쉬운 독서죠. 쉬운 독서입니다. 그러면 쉬운 독서라고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독서론 말고도 여러분 화작도 쉬운 독서다.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매체도 쉬운 독서다. 그래서 글이 많은 훈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의고사 풀어보는 정도로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정확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음에 쌤이 말했던 팁 중에 처음에는 좀 천천히 읽고 이해가 된 다음에는 스피드업을 하면서 표시를 최소화하면서 읽으면 시간 낭비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치명적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3번 문제, 3번 문제 3점짜리잖아요. 3점짜리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로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